저 역시 똑같습니다. 다르지 않고요. 여러분께서 뭐 어떻게 해서 지금에 이르게 됐느냐 하고 좋은 쪽으로 이렇게 물어주신다면 저는 그냥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부지런함과 성실함이라고, 제가 사실 누구한테 욕먹는 거 싫어서, 이렇게 어떤 흠 잡히는 것이 싫어서 그게 더 많이 노력하고 또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좀 그런 면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노력, 치밀한 준비, 그리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성실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래도 지금 제가 아나운서로서 오래 일할 수 있게 한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아나운서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겉으로 제가 늘 정말 단정하게 화장하고 있고 또 의상도 깨끗하게 잘 차려입고 하지만 사실 의상도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의상 협찬이 있잖아요. 대여해서 입고 방송 끝나면 바로 갖다 드리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방송을 하면서 좋은 점들이 예쁜 의상을 원 없이 입어볼 수 있어요. 저만큼 우리나라에서 드레스를 많이 입어본 사람이 또 있으니까 물론 많이 계시겠지만 모델들 물론 있으시겠지만 저 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좋은 의상 많이 입어보고 물론 바로바로 갖다 드리지만 아나운서에 대해서 글쎄 너무 지나친 환상은 안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다 여러분과 똑같이 그냥 생활하는 하나의 인간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똑같이 정말 아둥바둥 거릴 때도 있고, 그리고 그거 모르시죠? 여자 아나운서들이 정말 뭐 싼 시장들 이런 데는 다 꿰뚫고 있어요. 뭐 여자 아나운서들이 뭐 사치스럽게 명품만 하고 그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에 대해서도 이제 좋은 면으로만 많이 봐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에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허황된 부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저도 하나의, 제가 늘 강조하는 하나의 생활인이에요. 똑같이 집에 가서 정말 아기 기저귀 갈아주면서 빨래하고 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똑같이 설거지 하고요. 요즘에는 바빠서 요리 같은 걸 잘 못하는데 아기 낳기 전까지는 정말 요리책 들여다보면서 뭐 국, 찌개, 반찬 만드는 거에도 참 열심히 뛰어들고 그랬었어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더 실생활에 와닿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청자들께서 이제 마치 모범 답안처럼 사랑한다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실은 그렇지 않고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도 그렇고 또 직장 생활도 그렇고 모든 것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작은 걸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혼도 지켜나가는 것이고 이뤄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방송, 직장일도 똑같이요. 근데 저희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직업이다 보니까 딱 앞에 나섰을 때, 전면에 나섰을 때 예쁜 모습만 보시고 참 근사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는데 실생활은 사실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고요. 바톤 터치를 하게 된 건데 그런 걸 떠나서 이제 경쟁을 하면서도 셋이 무척 친해요. 그리고 이제 입사 동기고 나이는 이제 현정이가 하나 많은데 저희 그냥 셋이서 반말하거든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겉으로 보이는 건 참 셋 다 화려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멋있다는 생각도 많이 하시고, 그렇지만 뒤돌아서 보면은 참 셋 다 내성적이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말에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서 고민하는 부분도 비슷하고, 그래서 셋이 만나서 정말 상담도 많이 하고요. 서로 고민거리도 많이 털어놓고 잘 통하고 그래요.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고민거리를 얘기하려고 하면 얘기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마디 아만 해도 벌써 짐작하는 부분이 뭐 정말 몇 가지는 되니까,
그렇게 얘기 나누는 거 참 즐겁고요. 그리고 서로 격려도 많이 하고 힘이 많이 되는 친구들이죠. 후배요. 저희 지금 들어오는 후배들은 딱히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이 다들 너무 귀엽고 예뻐요. 제가 지금 어쨌든 9년 넘게 일을 하다 보니까 후배를 보는 그 느낌도 참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후배가 들어오면 아, 경쟁자가 또 들어왔구나 이런 단순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막 가르쳐주고 싶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에 내 자리에 서겠구나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좀 전수해주고 싶은 생각도 들고요. 뭐 작은 부분이지만 방송에 있어서 다들 착하고 또 열심히 해서 더 귀엽고요. 제가 특히 아끼는 후배는 뭐 국혜정 아나운서, 백정원 아나운서 다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아나운서들. 그러니까 막 뭐든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제일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좋은 선배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저는 아나운서가 되고자 하는 분들께 성격 얘기를 할 때 그 말씀을 꼭 드리는데 저는 아주 외향적이고 적극적이고 좀 도전적인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아나운서에 지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과 접하는 직업이고 또 사실 어떤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이 사회에서도 경쟁이라는 게 상당히 치열하고 뜨겁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좀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아나운서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좀 내성적인 편이에요. 그래서 화나 어떤 감정의 변화를 안으로 많이 사귀는 편이어서 사실은 입사한 이후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눈물도 많고 누가 한마디 하면 물론 참고 있다가 화장실 가서 울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 그게 사실은 뭐 건강에도 안 좋을 뿐더러 또 직장 생활하는데도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아주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분들께 아나운서라는 직업을 권하고 싶고요. 그게 또 잘 어우러질지는 모르겠지만 외향적이고 사교적이고 적극적이면서도 저는 아주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중하고 차분하고 방송도 아주 치밀한 어떤 작업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좀 덜렁거리는 사람들은 성격을 차츰차츰 좀 고쳐 나가실 필요가 있고요. 좀 차분하면 좋겠고 꼼꼼하면 좋겠고 근데 저는 거기에 다 부합되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조금 차분한 면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중하다고 표현을 했는데 저도 생각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게 어떤 면으로는 참 우유부단하게 비칠 수도 있어요. 결단력이 없으니까. 사실은 방송에 있어서는 이 결단력과 순발력도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대국민 방송이고 이제 불특정 다수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참 꼼꼼하고 실수 없는 어떤 그 정확한 면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차분하고 신중하신 신중한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들 아울러서 뭐 발랄하면 더 좋겠고요. 제 장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막 속으로 많이 떨고 긴장해도 사실 그게 얼굴 표정이 많이 안 드러나요. 어떻게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표정 변화가 많아야 할 때도 있고 또 작게 느끼지만 그걸 크게 표현해야 될 그런 순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걸 장점으로 살리고 있어요. 아무리 떨리고 긴장된 순간이어도 그게 뭐 어떤 눈빛이나 또 목소리나 이런 게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속으로는 너무 긴장해서 등에서 식은땀이 날 정도로 긴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많이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아마 시청자들이 참 차분하다, 내지는 냉정하다 이렇게 봐주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요. 실은 많이 떨릴 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저는 자기 최면을 많이 거는 편이에요. 더구나 이제 큰 방송, 또 국가적인 행사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이야 좀 많이 어떤 그런 노하우가 생겼지만 이제 초창기에는 긴장이 많이 되니까 스스로 네가 최고다.
넌 누구보다 여기서 자신 있게 잘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다 좋아한다. 이렇게 좀 건방진 생각이지만 그렇게 자기 최면을 많이 걸고 들어가면 방송에 있어서 별로 긴장 안 돼요. 그리고 카메라를 볼 때 늘 많은 분들이 저희 선배들께서 조언을 하셨는데 친구 보듯이 연인 보듯이 다정한 눈빛으로 쳐다보라는 얘기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그렇게 바라보면 하는 사람이 편안하면 보는 사람들도 다 듣는 사람들도 다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항상 명심하고 잊지 않고 방송 들어가기 전에 특히 긴장되는 순간에는 그런 생각을 꼭 한 번씩 하고 들어가요. 제가 이제 올해로 방송한 지 만 9년 됐고 이제 10년 차가 됐는데 한참 이제 저의 앞날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제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거든요. 한 2, 3년 전부터 그 강도가 아주 더 이제 세졌다고 해야 되나? 그 고민하는 정도가 아주 그러니까 뭐 크게 차지하고 있죠. 저에게 있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실은 저는 제가 입사할 때만 해도 제가 조직을 떠난다는 거는 생각조차 안 했었고요. 저는 사람들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협업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참 좋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지금 속해 있는 이 큰 조직, KBS라는 조직을 참 사랑해요, 정말. 그래서 여기를 떠난다는 것, 그리고 제가 지금 좋아서 같이 일하고 있는 이분들 옆에 제가 없다는 걸 참 상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낳으면서 이제 아기와 같이 있을 시간도 참 부족하고 아침에 이제 아기를 떼놓고 나오면서 너무 막 가슴이 미어지고 이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참 조금 더 자유로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실은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아직은 제가 이 KBS를 떠나서 홀로 있을 때 그 상실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를 극복해낼 자신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일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행복은 가까이에서 찾아야 한다는 얘기 전 참 실감하는데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살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매 순간.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시간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학창시절에 욕도 많이 먹었어요. 그러니까는 카페나 뭐 레스토랑에서 이렇게 수다 떨고 있는 거 참 싫어하고요. 그리고 뭐든 이렇게 하고 있어야 불안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 때문에 제 별명이 황걱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데 막 시간을 낭비한다거나 별로 필요하지도 않은 일을 하면은 제가 막 친구들까지 걱정해주고 그래서 뭐 얌체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지나치게 걱정 많이 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시간 낭비하지 않으면서 그냥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행복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행복이라는 게 막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제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라던가 제가 원하는 직장 생활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제가 지켜가고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서는 사실 행복이 저한테 그냥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런 강박관념에 시달리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지금 늘 살았던 것처럼 더 열심히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그냥 제가 느낄 수 있는 행복들을 저 스스로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려면 참 힘든 일이지만 엄마로서 또 아내로서 방송인으로서 지금보다 더 시간도 좀 지혜롭게 잘 쪼개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사실 책임감도 크고 근데 사실 해나갈 자신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큰 무리 없이 해왔기 때문에 사실 좀 건방진 얘기일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잘 될 거라는 그런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려고요. 자꾸 이제 부정적으로 될까 안 될까 이렇게 하는 게 정신적으로도 참 큰 스트레스고 또
생각을 부정적인 쪽으로 하게 되면은 실은 그러니까 일의 결과도 그런 쪽으로 많이 찾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방송을 하면서 또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저를 낮추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면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이런 게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조금 생각이 바뀌어서 저는 모든 것을 다 잘 해나가고, 또 정말 제가 원하는 그런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거는 자기 사랑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아끼는 거요. 그러니까 뭐 지나치게 내 몸을 아끼고 나만 최고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엄마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 너는 아내로서 모든 걸 잘해 나갈 수 있을 거야. 왜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좀 채찍질을 가하면서 격려를 해주면서 네가 최고다. 왜 이런 어떤 마음의 격려를 스스로 하는 거죠. 그리고 너 자신을 사랑해라. 이렇게 자꾸 마음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왜 나 자신을 사랑할 때 아기한테도 더 많은 사랑을 쏟게 되고 남편한테도 마찬가지고 또 일에 대해서도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이기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은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본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그래, 너는 할 수 있어. 네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런 걸 건방지게 봐주시면 안 돼요. 이게 상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올해로 이제 방송 만 9년, 이제 10년째를 맡고 있는데, 이제 저 스스로에 대한 채찍질도 되고,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각오도 다지게 되는 그런 상이에요. 우선은 좀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그런 책임감을 갖게 되고요. 또 아울러서 이제는 무언가를 좀 바꿔야 한다는 그런 변화에 대한 그런 어떤 욕심이랄까, 욕구가 많이 생기는 그런 시기여서 이 상이 저에게는 하나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그 받은 상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가 입사 초기 93년 입사했는데 그 해의 연말 그 송년 모임에서, 사실 공식적인 상은 아니지만 아나운서 선배들이 후배에게 칭 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야말로 이제 아나운서실 생활 잘 해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노력하면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의 상도 되고, 또 처음으로 조직 생활을 하는 저에게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많은 용기를 줬던 상이어서, 그때 제가 뭐 워낙에 눈물 많기도 하지만 받으면서 좀 많이 울기도 울었고, 그리고 참 기쁘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그런 상 있죠. 그 상이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은사님들은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 많이들 놀라세요. 약간 얄미운 모범생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 참 잘 듣는 그런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제가 아나운서가 될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했고요.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고 저도 그렇고 그냥 공부를 좀 더 해서, 그러니까 교단에 서는 것, 내지는 대학 교수가 강단에 서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쯤 이제 학교 그 텔레비전에서 뉴스 하는 그 아나운서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느꼈었고요. 그리고는 그런 막연한 꿈이 이제 속에서 자라고 있다가 이제 대학교 때 그게 좀 구체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또 이제 그 파리에서 그 보도하는 그 특파원들의 모습을 보고 매료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 들어서서 꼭 저런 길을 걸어야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학교도 불문과를 택했고, 그때는 사실 아나운서가 특파원으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도 모르고 일단 방송에 대한 꿈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전을 했고, 뭐 지금 와서는 사실 특파원으로 나갈 수 없지만 지금 생활이 굉장히 만족하고요.
그리고 아마 저는 다시 태어나도 뭘 할 거냐 물으면은 주저없이 그냥 방송이라고 대답하고 있거든요. 예. 참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 뉴스를 떠날 수도 있구나.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물러나게 될 수도 있구나.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참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인지 모르지만 뉴스가 나오자마자 바로 열린음악회 시작하는 순간부터 지방 출장을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도 매진하느라고 뭐 상처도 깊었지만 어쨌든 여기 적응하는 게 더 우선이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이겨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열린음악회가 저에게 있어서는 참 많은 것을 깨우치게 하는 그런 프로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다 저에게는 새로운 사실이고 또 새로운 현상이고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지식들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깨우쳐가면서 방송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 내가 정말 너무 몰랐던 것이 많았구나. 내지는 방송하면서 정말 진정한 것은 또 사람들과 이렇게 감정을 전하고 주고받는 거구나 하는 걸 많이 깨우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열린음악회는.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늘 들을 수 있고, 뭐 리허설 할 때도 듣고, 연습할 때도 듣고, 또 본 방송 때도 듣고. 사람이 왜 살아가고 또 일하면서 좋아하는 음악을 항상 들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저는 참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좋은 음악을 듣다 보니까 마음도 더 부드러워지고, 또 방송 멘트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게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정말 틀에 얽매이지 않고 나 스스로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열린음악회고요. 또 그럼으로써 세상을 보는 눈, 그러니까 살아가는 어떤 지혜, 이런 것도 사실은 열린음악회를 통해서 많이 깨우치게 됐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또 사람들이 같은 음악을 들어도 이렇게 감정이 다를 수가 있구나. 사실 뉴스하고 이럴 때는 정말 오직 진실보도, 사실보도 이런 거에만 매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곁눈을 돌리는 거, 옆으로 눈을 돌리거나,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오직 공정하고 뭐 균형된 시각을 가져야 되나, 이런 거에만 막 몰두를 하고, 그래 나는 그래야 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일에만 열심히 해야 돼, 뭐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주위의 눈을 돌릴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전혀 없었는데, 음악회를 하면서 성숙됐다고 하면 좀 건방진 표현이지만 그래도 살아가는데 조금 더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이번에 제29회 한국방송대상 시상식에서 저희 VJ 특공대도 외주 제작부문 상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이제 겹경사라고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VJ 특공대가 지금까지의 많은 사랑을 받기까지는 사실 저는 저의 역할이라는 거는 극히 뭐 100이면 한 1%도 안 되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저희 VJ들의 역할이 너무도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이제 녹화 현장에 가서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이, 이제 VJ들이 그 현장에 그 정말 막 며칠 밤을 새서 찍은 그 영상물을 갖고 나타나시는 모습들이 정말 이거는 그냥 산속에서 지금 막 나온 그런 어떤 뭐 정말 도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너무도 초췌하고 뭐 지저분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그런 아주 몰골이 흉흉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이고, 또 어떤 그러니까 취재물을 정해서 그걸 찍어 오기까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시간들이 걸리고 또 고생이 많이 뒤따르고, 그래서 그분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VJ 특공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뭐 인기를 유지할 수 있었고, 또 많은 사랑, 뭐 관심, 또 성원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 가끔 애로도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회 전반적인 현상을 다루다 보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는 뭐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고, 또 그 현상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채로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시청자들이 아마 관심이 너무 많으시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다루는 시각이 여러 가지일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을 이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주관적인 그런 생각에서 판단들을 많이 하게 되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저희 아이템 중에 그러니까 피어싱 관련한 아이템도 있었고, 또 저희가 애견 문화도 많이 다루지만 사실은 식용으로 이 개고기를 즐기시는 분들에 관한 그런 아이템들도 다루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정말 저희 인터넷 게시판이 그야말로 난리가 나요. 사실 다 좋은 의견이고 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데, 실은 가끔 가다 보면은 약간은 너무 주관이 많이 가미된, 그러니까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요.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프로그램에 정말 그만큼 최대한 반영을 하는데, 실은 이 사회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다 존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어떤 편파된 시각으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는 여러분께서 잘 느끼지 못하는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죠.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 외적으로는 또 그 반대 이면에는 이런 모습도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는 걸 여러 가지를 저희는 다 시청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하고 보도를 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면 사실은 저희 스스로도 그런 의견들에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요. 또 아울러서 조금 더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들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다 VJ 특공대를 사랑하시는 그 시청자들의 마음이 지나쳐서 그런 것이다. 저희 스스로 이제 미안을 많이 하지만 가끔은 저희에게 그게 너무 따갑고 아주 혹독한 질책이 돼서 저희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실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조금만 인식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방송 언어에 적합한 몇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말의 매력과도 전 직결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송 언어는 표준어를 구사해야 하고 또 정확한 발음을 구사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우리말의 경어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높임말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도 사실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또 말하는 사람의 격이 올라가고 듣는 사람도 격이 올라가고, 사실 외국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외국어에는 사실 그런 표현들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높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 스스로 품위가 있어지고 또 격을 갖출 수 있는 높임말을 사용한다는 거, 저는 우리 말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예전부터 우리는 그 신원서판이라 그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 말이 두 번째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신체 다음으로 그 사람의 말,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흔히 하는 표현으로 인격이 되고 그 사람 자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전 그 말에 정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울러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표현하고자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말 습관을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이렇게 높임말을 많이 사용을 하시면은 정말 그 사람 자체의 그 이미지라던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자체의 마음가짐부터가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